10월 18일 토요일 프로토 승부식 123회차 진리그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분석에 앞서 저희 소통방에서는 스포츠 정보 및 프로토픽 조합픽을 무료로 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 소통방에 입장하지 않아도 구독, 좋아요만 누르시고 분석만 받아보셔도 됩니다. 조합 및 공유픽 스포츠 정보를 원하시면 소통방 들어오셔서 함께 응원도 하고 좋은 성적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포메이션은 3-4-3이며 전방의 소메노가 최전선에서 침투 타이밍을 끊임없이 노린다. 그는 빠른 발과 민첩한 방향 전환으로 상대 수비라인 사이 공간을 공략하며 하프 스페이스에서의 위치 선정이 탁월하다. 후쿠다는 중원에서 템포를 조율하며 세컨드볼 회수 이후 빠른 전진 패스를 통해 공격 템포를 유지한다. 메시노는 측면에서의 드리블 돌파와 컷백 타이밍이 날카로워 박스 안에서 소메노와 유기적인 영예를 만들어내며 득점 찬스를 꾸준히 창출한다. 도쿄베르디는 올 시즌 홈 경기에서 압박 강도와 전환 속도가 매우 높다. 전방, 압박 이후 즉시 하프 스페이스를 파고드는 움직임이 살아있으며 중앙을 막힌 상황에서도 측면과 중앙을 번갈아 활용하는 다층적 공격 구조를 완성해가고 있다. 특히 세컨드볼 경합 상황에서도 후쿠다의 커버 타이밍이 완벽해 끊김없이 공격을 이어가는 루틴이 확실히 자리 잡았다. 이러한 유기적인 공격 전개는 단순한 개인기보다는 전체 라인 간격이 일정하게 유지되는 조직적 압박과 빌드업의 결과물이다. 이번 경기에서도 도쿄베르디는 초반부터 상대 수비 라인을 끌어내며 주도권을 쥘 가능성이 높다. 포메이션은 4-4-2이며 하세가와와 마트스 모라이에스가 투톱을 형성하고 있다. 하지만 두 선수 모두 측면 커버와 수비 가담이 약해 상대의 하프 스페이스 공략에 반복적으로 노출되는 단점이 있다. 특히 애들레이드까지의 이동 거리는 선수단의 컨디션 유지에 악영향을 끼칠 수준의 장거리다. 결국 시드니 FC는 체력 부담으로 인해 전반 초반 이후 점유율을 유지하기 어렵고 공격 템포가 둔화될 가능성이 높다. 중앙 측면을 막론하고 라인 사이 공간이 쉽게 열리며 이 때문에 상대가 페널티 박스 안으로 진입하는 빈도가 매우 높다. 결국 니가타는 실점 패턴이 반복되고 있고 강등권까지 추락한 이유 역시 이 수비 조직 붕괴 때문이다. 전방 압박이 불안정해 수비 라인이 지나치게 내려가는 구조가 형성되고 있으며 이는 도쿄베르디의 하프 스페이스 침투에 그대로 노출될 위험이 크다. 도쿄베르디는 하프 스페이스 침투와 세컨드볼 장악에서 확실한 우위를 보이고 있다. 소메노와 메시노의 연계는 박스 근처에서 날카롭게 살아나고 후쿠다가 중심을 잡으며 템포를 완벽히 조율하고 있다. 반면 니가타는 수비 간격과 라인 밸런스가 무너진 상태로 압박 타이밍이 맞지 않아 경기 내내 불안할 가능성이 크다. 이번 경기는 도쿄베르디가 홈의 리듬과 전술 완성도를 앞세워 주도권을 쥐는 흐름으로 이어질 것이다. 마치다 포메이션은 3-4-3이며 후지오 소마는 빠른 판단과 침투 타이밍을 바탕으로 역습 전개의 중심에 서 있다. 그는 하프라인 부근에서 전방으로 직선 침투하며 수비 뒷공간을 노리는 움직임으로 상대 라인을 흔든다. 시모다는 빌드업 구간에서 전방 패스를 정교하게 배급하며 후지오의 속도를 살려주는 롱패스 전환 능력이 돋보인다. 마치다는 전형적인 선수비 후역습 구조로 압박을 유도한 뒤 순간적인 템포 전환으로 상대의 뒷공간을 공략한다. 특히 전방 3명이 삼각형 형태로 위치해 공격 전환 시 유기적인 움직임을 만들어내며 속공 루트가 다양하다. 측면 윙백의 오버래핑 타이밍이 절묘해 공격과 수비의 밸런스를 잃지 않고도 높은 효율을 유지한다. 홈에서는 전반 초반부터 라인을 내린 상태에서 템포를 조절하고 상대의 실수를 기다리는 실리적인 접근을 취한다. 나상호는 교체 카드로 투입될 경우 순간적인 방향 전환과 박스 안 마무리 능력으로 경기 후반 흐름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자원이다. 후쿠오카 포메이션은 3-4-3이며 벤칼리파는 피지컬을 활용해 볼을 지키지만 속도전 상황에서는 약점을 드러낸다. 코노는 중원에서 템포를 잡으려 하지만 압박 강도가 높을 때 탈압박 능력이 부족하다. 마츠오카는 볼 운반은 좋지만 패스 선택이 단조로워 역습 차단 시 리스크를 남긴다. 후쿠오카는 실리적인 팀을 상대로 고전하는 흐름이 반복되고 있다. 상대가 라인을 내리고 수비를 강화하면 공격 루트가 획일화되어 득점 루트가 막히는 패턴이 많다. 측면 전환 속도가 느려 세컨드 찬스를 놓치는 경우도 잦다. 특히 하프 스페이스에서의 패스 연결 정확도가 떨어져 마치다의 촘촘한 3백 수비를 뚫기 어려울 전망이다. 결국 후쿠오카는 점유율을 가져가더라도 결정적인 찬스를 만드는 과정에서 효율이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 마치다는 실리적 운영을 통해 상대를 유인한 뒤 한 번의 전환으로 결정적인 찬스를 만든다. 후쿠오카는 실리적 팀을 상대로 약점을 반복적으로 노출해왔으며 세밀한 전개에서 차이를 만들지 못하고 있다. 후반 나상호의 투입 타이밍까지 더해지면 마치다는 홈에서 경기 흐름을 완전히 지배할 가능성이 높다. 결국 마치다의 효율적 역습이 승부를 결정지을 것이다.
가와사키는 4-2-3-1 전형을 기반으로 라인 강력을 촘촘히 유지하며 점유와 압박의 균형이 완벽하게 잡힌 팀이다. 애리손은 전방에서 수비 라인을 흔들며 짧은 공간에서도 방향 전환이 빠르고 슈팅 각도를 직접 만들어내는 유형이다. 다치바나다는 중앙에서 빌드업의 중심을 잡으며 중원에서 볼을 탈취한 뒤 곧바로 전방으로 찔러 넣는 패스 타이밍이 탁월하다. 오제키는 하프 스페이스로 침투하며 전환 구간에서 볼을 받아 측면에서 중앙으로 연결하는 연결고리 역할을 맡는다. 가와사키는 홈에서 포백을 중심으로 수비 라인을 안정적으로 형성하며 볼 점유율 60% 이상을 유지하는 경기 운영을 선호한다. 특히 중원에서 다치바나다가 볼을 배급할 때 에리손의 문전 움직임과 오제키의 이선 침투가 맞물리면 공격 루트가 다층적으로 전개된다. 수비 전환 시에도 압박 라인이 높아 상대의 롱패스 루트를 차단하고 세컨드볼 회수율을 극대화한다. 결국 가와사키는 전술 밸런스와 템포 조절 능력에서 시미즈보다 한 단계 앞서 있다. 시미즈는 3-4-3 포메이션으로 수비 안정에 초점을 맞추지만 3백 구조의 한계가 뚜렷하다. 타카하시는 중원에서 볼을 전진시키는 역할을 맡고 있으나 전환 속도가 느리고 패스 선택의 정확도가 떨어진다. 마스자기는 측면에서 크로스를 시도하지만 가와사키의 포백이 촘촘히 압박해 진입 공간을 만들기 어렵다. 카피샤바는 하프스페이스 침투에 강점이 있지만 빌드업 단계에서 볼 공급이 원활하지 않아 고립되는 장면이 잦다. 특히 3백 라인은 상대가 중앙을 빠르게 공략하면 수비 간격이 쉽게 벌어지고 세컨드 커버 타이밍이 늦다. 이로 인해 상대가 하프 스페이스를 이용할 때마다 박스 근처에서 수비 집중력이 흔들리는 장면이 반복되고 있다. 시미즈는 원정 경기에서 라인 유지가 불안정하며 포백을 상대로 한 압박 대응 능력에서도 문제를 노출하고 있다. 결국 전술 상성에서 포백 구조를 유지하는 가와사키에게 주도권을 내줄 가능성이 높다. 가와사키는 포백 기반의 안정된 수비 라인을 중심으로 에리손의 결정력과 다치바나다의 배급력을 극대화하고 있다. 시미즈는 3백의 간격 문제와 전환 속도 저하로 인해 경기 중반 이후 수비 균형이 무너질 위험이 크다. 결국 홈에서 전술적 안정감을 앞세운 가와사키가 경기의 리듬을 지배하며 승리로 연결할 가능성이 높다. 저희 소통방에서는 조합픽 및 경기 정보를 365일 무료로 운영 중입니다. 댓글 확인하시고 소통방은 텔레그램으로 운영됩니다. 구독, 좋아요, 추천하기 누르시면 적중에 큰 도움이 됩니다. 구독 누르시고 보다 빠르게 분석글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항상 적중 기원하고 가정의 앞날에 행복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